자, 이제 미적분의 마지막 단원,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속도와 거리 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제 총망라해서 아셔야 되는데, 적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먼저 합시다. 적분이라는 것은 부정적분이라는 게 있고, 부정적분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정적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그냥 미분의 역연산이에요. 미분을 거꾸로 한 미분의 역연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적분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뿔마 넓이 이렇게 쉽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x축보다 위에 있는 쪽을 적분하게 되면은 플러스가 나왔고 아래에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넓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개념이 정적분이었어요. 그럼 이제 속도와 거리, 그러니까 이제 위치, 그리고 속도, 가속도 이런 개념들을 다루면서 우리가 미분 적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어떤 식이냐면 위치를 예를 들어 x로 놓고 ft 이렇게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t로 미분하게 되면 f't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속도 v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미분하게 되면 f't가 될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가속도 a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되는 건데 거꾸로 이제 가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적분은 부정적분이에요. 왜냐면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니까 부정적분을 얘기하는 거야. 가속도를 부정적분하면 속도 함수가 나오고 속도 함수를 부정적분하게 되면은 위치 함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그 어떤 역연산 과정으로서 미분한 거를 적분하면 거꾸로 돌아온다. 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되는 게 정적분이죠. 주로 이제 속도를 정적분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속도를 정적분하면 뭐가 나오죠? 예를 들어 A부터 B까지 여기서 A부터 B 이거는 시각이에요. 시각 A부터 시각 B까지 VT를 적분하게 되면 이것은 시각 A부터 B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 됩니다. 위치의 변화량이요. 그리고 이제 이 VT의 절대값을 씌워서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것은 속력이잖아. 좀 써볼까요? 자, VT는 속도예요. 그다음 VT 절대값은 속력이 된다고요. 속력을 갖다가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이것은 넓이만 구한 것이 되죠. 자, 이것은 의미상 그래프에서 의미상 넓이를 구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정적분 값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모두 VT 그래프를 기준으로 합니다. VT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그래서 VT 그래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A부터 B까지 그냥 속도를 정적분한 그 값을 구하게 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속력을 갖다가 정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넓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넓이는 시각 A부터 B까지 이동 거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동 거리. 그래서 우리가 수투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넓이는 이동 거리다. 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그 기준은 VT 그래프일 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시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움직이는 거리인데 직선 위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이 직선 위라는 것은 1차원 얘기예요. 1차원. 그래서 어떤 물체가 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것만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직선 위에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아니면 또 뒤로 가는 그런 운동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차원, 말 그대로 1차원적인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생각열기도 문제를 잘 보시면 수직선 위라는 조건이 딱 추가가 돼 있죠. 그러니까 1차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직선 위에서 원점을 출발했대. 이것도 중요합니다. 출발한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랬을 때 t에서의 위치는 xt가 t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위치를 미분하면 vt가 나올 것이고 즉 속도는 et가 되겠죠. 자, 근데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시각 t라는 것은 마이너스라는 건 없죠. 그쵸? 항상 0 이상이니까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얘기를 하면 되고
자, VT 이렇게 그래프 표시를 하고 ET라는 직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1차 함수를 잘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다 만약에 이제 1을 넣으면 2가 나올 것이고 뭐 2를 넣으면 4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자, 두 번째 이제 2번을 보니까 0부터 2까지 이 VT의 그래프와 T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보래. 그러니까 0부터 2까지의 넓이니까 볼까? 자, 0부터 2까지의 넓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밑넓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자, 이 넓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VT 그래프에서 넓이라는 것은 이동 거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2번의 답은 뭐냐면 이것은 의미하는 바는 뭐냐 했을 때 시각 0에서 2까지 이 물체의 이동 거리를 말하죠. 그래서 실제로 넓이를 구해보면 얼마입니까? 4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가 되죠. 이동 거리가 4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자, VT 그래프에서 이 넓이라는 것은 이동 거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실제로 0에서 2초까지 그냥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여기가 원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4만큼 이동을 했다. 이제 여기가 0초, 여기가 2초가 됐을 때 4만큼, 이 길이가 4만큼 이동을 했다. 그런 의미로 파악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VT 그래프에서 정적분을 하게 되면은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게 되면은, 다시 말해 속력을 적분하게 되면은 이동 거리가 나온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예제 1번을 볼게요. 자, 주어진 함수를 보니까 VT, 속도가 이번엔 바로 주어졌죠. 자, 속도가 sin 파이 t일 때 시각 t에서의 점피의 위치를 구하시고 1에서 2까지 움직인 거리. 이것은 그러면 그냥 넓이를 구하면 되겠구나. VT 그래프에서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 그럼 일단 VT 그래프를 그려버리는 게 빠를 것 같죠? 그렇죠? 자,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T축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V축을 표현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sin 파이 t니까 주기가 얼마짜리 그 삼각함수예요? 원래 sin 함수는 주기가 2파이니까 거기서 이제 파이로 나눠주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주기가 2마다 똑같은 게 나오는 그런 함수가 되겠구나. 이것이 VT는 이제 sin 파이 t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부터 구해봅시다. 1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 그럼 1부터 2까지 요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식으로 쓰자면 이런 거지. 1부터 2까지 넓이니까 절대값 VT dt 이것을 구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VT는 sin 파이 t니까 어차피 1부터 2까지 절대값 sin 파이 t인데 지금 그래프로 보시듯이 이 함수값이 마이너스입니다. 그쵸? 그럼 계산을 하려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죠. 절대값을 벗기면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줘서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넓이는 계산을 하시면 파이분의 2가 나옵니다. 아까 어떤 친구가 선생님 이 넓이 그냥 2라면서요. 옛날에 선생님이 이 넓이 2라고 가르쳐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거는 sin x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만약에 파이가 없고 그냥 sin t가 나왔으면은 네 말이 맞아. 여기가 sin t면은 이 넓이가 2가 맞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아니고 sin 파이 t니까 sin 파이 t이기 때문에 이걸 적분하게 되면은 파이분의 1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파이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정리를 좀 해주자면 이런 거는 가능해. 생각을 해봐. 여기가 이렇게 있어. 이 친구는 지금 y는 sin kx야.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k는 상수. 그러면 sin k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요 한 덩어리의 그 넓이는 얼마가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럼 실제로 kx니까 지금 주기가 k분의 2파일 거 아니에요. 그쵸? 맞습니까? 그럼 k분의 파이가 되겠지 여기는.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k분의 파이까지 sin kx 이것을 한번
적분을 해서 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자, 그러면 적분 바로 할 수 있죠. 사인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k분의 1 코사인 kx가 되겠죠. 그 다음에 0부터 k분의 파이까지 하는 거니까 자, 한번 해보자고. k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분의 1 코사인 파이가 돼요. 맞죠?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마이너스 k분의 1이 플러스 k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엔 k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여기서 k가 파이였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아낸 거죠. 오케이? 근데 얘들아 k가 음수일 수도 있어. k가 음수면은 이 아랫부분 적분한 값이 나오겠지. 응? 근데 넓이를 구하려면 절대값 씌우면 되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직접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파이 t니까 넓이가 파이분의 2가 되겠구나. 그렇게 바로 아시는 것도 뭐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만 하시고 여러분 좀 여유가 되시면 공식처럼 이걸 알고 계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오케이? 자, 어쨌든 지금 말이 좀 길어졌는데 계산하시면은 파이분의 2가 됩니다. 넓이가. 저 t에서의 점 p의 위치인데 요거 이제 정확하게 쓰려면은 이런 게 필요해요. 다시 돌아와서 자, 아까 여기로 돌아와 봐. 위치의 변화량 있잖아. 응? 위치의 변화량은 변화량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좀 해야 돼. 변화량이 뭐죠? 변화량은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뺀 것을 말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문제가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라는 것은 의미를 잘 생각해봐. 이것은 일단은 처음 위치를 알아야 돼. 그리고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왜냐면 위치의 변화량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거잖아. 그러니까 나중에서 처음을 빼니까 결국에는 최종 위치가 나중의 위치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1번에서 알고 싶은 것은 최종적인 위치를 알려달라. t에서의 최종적인 위치를 알려달라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구하려면 처음 위치를 일단 구하시고 거기다 위치의 변화량을 더하면 결국에는 나중의 위치, 즉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생각하실 때 시각 t에서의 p의 위치를 알려달라. 그러면 계산하실 때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 위치가 어딘지 봐봐. 처음 위치. 이거 중요하다 그랬지. 처음 위치가 원점이라고 돼 있어. 그럼 처음 위치가 0이죠. 자, 거기다가 위치의 변화량인데 자, 위치의 변화량. 처음부터 시각 0부터 t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적분한 거니까 자, 그대로 vt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에요.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0부터 t까지의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t까지 나중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면은 최종적인 t에서의 위치가 나온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자, 아까 한번 했던 거니까 마이너스 파이분의 1 코사인 파이 t로 부정적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0부터 t까지니까 자, t만 집어넣으시고 0도 집어넣어야겠네요. 자, t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1 코사인 파이 t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이니까 플러스 파이분의 1 이게 1번의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처음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야 우리가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알 수가 있구나. 그리고 움직인 거리는 vt 그래프에서 넓이를 구하면 되는구나. 절대값을, 즉 속력을 적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1번은 제가 식만 한번 세워드릴게요. 속도가 주어졌고 원점 출발했고요. 자, 시각 t에서 점 p의 위치는 처음 위치 0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vt dt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거 이제 풀면 되겠죠. 자, 계산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 p가 움직인 거리는 자, 0부터 3까지 절대값 vt dt를 하게 되면은 이동 거리, 즉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 여러분 몫으로 남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면 위니까 평면은 이제 2차원 세계를 말해요. 자, 방금 전까지 얘기한 건 사실 수2에서 다 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복습을 해드린 거고요. 수2에서는 직선 위, 즉 1차원 얘기만 했어요. 근데 사실 물체가 이렇게 1차원적으로 직선,
직선만 왔다 갔다 하진 않잖아요. 그쵸? 2차원 공간, 즉 평면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3차원인 공간에서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평면 위까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고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가서 필요한 사람들이 배우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평면까지만 배울 거예요. 근데 어차피 평면 운동이라는 것도 결국 따로따로 우리가 했었잖아. 그치? 위치를 줄 때 어떻게 줬죠? 아니 X축 위치랑 Y축 위치 따로 줬잖아. FT, G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억나니? 2차원 공간에서 평면에서의 위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X 따로 Y 따로 줘가지고 X축 위치, Y축 위치 따로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구할 때 속도를 구할 때 위치를 또 미분하면 각자 미분하면 되죠. F't, G't 이런 식으로 각자 미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역시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해서 F2'T, G2'T 또는 F''T, G''T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게 하나가 속도를 절대값 씌우면 속력이 됐었죠. 그래서 속도에다가 절대값 이렇게 씌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속도의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은 절대값의 의미를 이제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내는 거야. 절대값이라는 건 결국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야. 다시 절대값은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야. 그러니까 이것은 루트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 이것이 바로 이 속도 V의 절대값 씌운 속력이죠. 속력입니다. 그래서 속력은 이렇게 속도의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요걸 좀 기억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 앞으로 속력 구할 일이 진짜 많거든요. 자,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 속도의 절대값을 씌워서 원점에서 그 속도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것처럼 구하면 됩니다. 자, 연습을 좀 해볼까요? 자, 2,5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것은 그러면 루트 4 더하기 25 이렇게 루트 29가 됩니다. 오케이? 아니 왜냐면 얘들아 절대값 3이라는 것은 원점 0에서 그 3이라는 점까지의 거리니까 3이 되는 거야. 응? 절대값 마이너스 5라는 것은 원점 0에서 마이너스 5까지 거리니까 5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2차원에서도 1,2다. 그러면 원점 0,0에서 1,2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5가 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절대값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받아들이기가 훨씬 좋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냐? 그건 왜 하고 있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평면에서도 위치가 주어질 거고 속도가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위치가 주어지면 속도를 구할 수 있지. 그리고 속도를 이용해서 또 뭘 구할 수 있어? 속력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속력을 구하면 뭐가 좋냐? 자, 속력을 구하면 이동거리를 구할 수가 있죠. 왜? 이게 속력이잖아요? 속력을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은 결국 A부터 B까지 이동거리가 나오니까. 자, 그런 얘기가 지금 쭉 써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같은 얘기거든요. 위치가 지금 FT, GT 이런 식으로 주어졌죠. 그쵸? 그러면은 속도는 제가 말한 대로 F'T, G'T 이렇게 주어질 거야. 맞지? 자, 그랬을 때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를 한번 이제 구해보는 걸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S라고 놓고 ST로 함수를 나타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떤 시각 T에서 A에 있던 점이 여기 봐봐. 시각 T에서 A 있던 점 여기에 점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점이 이제 B로 이동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량을 델타 T라고 놓고 T에다가 델타 T를 더해서 그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점 P라는 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2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X는 델타 X만큼 그리고 Y는 델타 Y만큼 이동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요 이동하는 그 변화량을 아주 충분히 작게 만들면 결국에 시간에 따른 이 위치의 변화량을 극한으로 이제 델타 T를 0으로 보내서 극한으로 보내주면은 S'T가 되겠죠. 근데 그것은 사실 아주 작게 보내면은 이 직각삼각형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걸 아주 가까이 보내면. 그럼 결국 이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그렇게 나오겠죠. 그런 델타 S에 델타 T를 나눠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해주면 결국에 이게 루트 dx dt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진다는 거야.
그래서 SX가 지금 ST구나. ST가 그 움직인 거리였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SB에서 SA를 빼게 되면 A에서 B까지 움직인 거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S라는 건 SB-SA인데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지금 이것은 S''T 대신에 이걸 넣은 거예요. S''T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거랑 똑같게 되겠지. 그래서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막 엄청 말 빨리 했거든요. 아마 이해하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다시 들어야,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알고 다시 들어야 이해될 정도? 그 정도로 설명을 했는데, 왜냐면 여기서 이제 사실 그 바로 처음부터 개념을 완벽하게 받아들이는 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으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잘 들어. 지금은 이렇게 받아들여. 평면 위에서 어쨌든 2차원에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쨌거나 움직인 거리는 속력을 적분하면 돼. 그치? 그러니까 속력을 적분하려면 위치를 알고 속도를 구해서 절대값 씌우면 되고, 그래서 계산을 이런 식으로 속력은 이렇게 계산해낸 다음에 적분만 그냥 하면 된다고. 일단 그 정도. 일단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이제 문제를 더 풀면서 이 정도면 내가 알겠다, 조금 이해가 된다 싶을 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무래도 좀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어.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제가 좀 말이 많은데 좀 이해를 해주세요. 최대한 많은 걸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어쨌든 우리는 예제 2번을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예제 2번 아주 중요합니다.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줬습니다. 자, 이게 위치예요. 자, 그럼 속도를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속도는 우리가 이렇게 쓸게요. 자, X를 미분하시면 제가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자, 지금 위치 X 따로 Y 따로 미분을 T로 해가지고 T로 각각 미분해서 속도를 구해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0에서 1까지의 움직인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명확해요. 0부터 1까지 절대값 VT, DT 이것만 구하면 돼. 이게 목적이야. 오케이? 그럼 속도 VT를 우리가 구했잖아. 그치? VT를 이렇게 구해놨으니까 자, 속력만 구하면 되겠네. 자, 속력 VT의 절대값 씌운 그 속력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루트, 자, 어떻게 계산한다고? 요거 제곱에서 더해주면 돼. 그대로 쓰자고. 자, 2의 2t 코사인 파이 t 마이너스 파이 사인 파이 t의 제곱 더하기 2의 2t 그리고 사인 파이 t 플러스 파이 코사인 파이 t의 제곱,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속력이야. 자,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자, 속도가 만약에 a, b로 나왔다. 그럼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진짜 알겠지? 자, 속력 구했어. 그럼 속력을 좀 계산을 예쁘게 더 해줘야겠지. 일단은 2의 2t로 묶어서 밖으로 꺼내면 그냥 2의 t제곱이 밖으로 나올 것이고, 루트 가만히 놔두시고 코사인 파이 t제곱 여기 사인 파이 t제곱 더해서 1 되겠죠.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얘 제곱하면은 파이 제곱만 남겠죠. 그쵸? 그러니까 더하기 파이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지금 서로 곱해주면은 둘이 상쇄돼서 다 없어집니다. 0 돼요. 0. 플러스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속력 구했어. 이 안에 있는 건 그냥 상수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0부터 1까지 VT, DT 이걸 해야 돼. 그럼 0부터 1까지 VT 절대값, 즉 속력. 그럼 속력에서 루트 1 플러스 파이 제곱 그리고 2t dt, 이게 계산하면 정답이 되겠지. 자, 상수는 밖으로 꺼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의 t제곱은 적분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고요. 0부터 1까지 하면 되고, 루트 1 플러스 파이 제곱에 2 마이너스 1, 요게 바로 문제에서 원한 그 점 P가 0에서 1까지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야. 계산만 좀 지저분하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위치 주어지면 속도 구해가지고 속력 구해가지고 주어진 그 범위에서 정적분 해주면은 끝이야. 오케이? 됐어.
자, 문제 2번도 식만 한번 세워볼까? 자, 계산은 니네가 해봐.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주어졌네. 자, 그럼 속도 V는 자, 어떻게 쓰면 되겠어? 미분해. 응?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1, 2T 되겠지? 그 다음에 절대값이요. 루트 자, 요거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제곱 이해되시죠? 속력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0부터 1까지 자, VT, DT 그래서 속력 구한 거 여기다 집어넣어서 적분해주면 정답 끝.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탄력 받았으니까 바로 예제 3번으로 갈게. 자, 예제 3번은 제가 이제 문제를 풀고 개념 설명을 해줄게요. 곡선 fx의 0에서 2까지 길이를 구하래. 좀 뜬금맞긴 해. 자, 좀 뜬금맞은데 이게 지금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일단은 0을 넣어보자. 자, 여기다 0을 넣으면 0,0이죠. 0,0.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2,2루트2죠. 이 정도 있을까? 대충 그러면 찍어보자. 0,0하고 2,2루트2가 이 정도 있다고 할게. 그럼 이 fx가 어떻게든 이제 곡선으로 이어지겠죠. 응?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0,0에서 2,루트2까지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는 그게 이제 목적이 되겠네. 그치? 이것은 마치 뭐랑 똑같아 얘들아. 응? 이건 마치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의 움직인 거리랑 똑같죠. 아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봐봐 다시 1차원으로 돌아봐. 1차원에서 그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거리 구하려면은 이렇게 얼만큼 움직였나 길이를 재면 됐었잖아. 그치? 맞죠? 그 다음에 2차원도 지금 평면 위를 움직이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우리가 이 점이 얼만큼 움직였냐 이 길이가 얼마냐 요걸 실이라고 하면 이 실의 길이가 얼마냐 그걸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구하기 위해서 이 점의 위치를 시각에 따른 위치를 구해가지고 미분해서 속도를 구하고 속력을 구해가지고 적분을 했던 거잖아. 그래서 이 실의 길이를 구하게 수가 있었지. 우리가 지금 한 게 그거라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됐어? 여기 예제 2번에서도 그렇다고. 예제 2번에서도 자 이것은 어떤 곡선이야. 응? 이 점은 어떤 곡선인데 얘가 막 이렇게 움직였을 거 아니야. 이 길이를 구한 거야. 이 실의 길이를 구해낸 거라고. 어떻게? 위치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낸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될 거 아니야. 응? 똑같이 얘도 지금 0,0에서 2,2루트2까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실의 길이를 구해내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앞에 예제 2번에서 배운 방법대로 이제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봐봐. 자, 이 함수는 지금 fx는 x 루트 x라는 함수죠. 그쵸? 그러면 실제로 t라는 점을 넣으면 t, t 루트 t를 지나겠죠. 그럼 이것을 갖다가 위치로 봐버리는 거죠. 요게 가능하면 되더라. 응? 함수를 갖다가 여기다 t를 집어넣어서 자, 이 t를 x축 위치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y축 위치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위치를 딱 봤으니까 지금 보니까 x가 0부터 2까지죠. 그 말은 t가 0부터 2까지로 봐도 무방한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0부터 2까지 절대값 vt, dt를 구해버리면 정답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위치 나왔고 자, 위치 나왔으니까 속도 나오죠. 속도는 1, 자, 이거는 t의 2분의 3제곱이니까 미분하면 2분의 3의 t의 2분의 1이 되겠죠. 맞냐? 자, 속도 구했고 자, 속도 구했으니까 속력 구하는 건 1도 아니죠. 자, 속력 구하시면 이것은 루트 1 더하기 4분의 9 t가 되겠네. 맞냐? 이게 속력이야. 이게 다시 말해서 절대값 vt가 된다고. 그럼 계산하자. 자,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루트 1 더하기 4분의 9t dt를 계산하면 정답이네. 됐죠? 자, 요거 적분하는 거 다 아시죠? 자, 요거는 1 플러스 4분의 9의 4분의 9t 그리고 2분의 1제곱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대로 적분하기 전에 4분의 9가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걸 감안해서 9분의 4를 역수를 곱해준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적분하면 돼요. 2분의 1에 1 더해서 역수 취하면 3분의 2 그리고 1 더하기 4분의 9t에 2분의 3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적분 다 했어. 적분 다 했으니까
우리는 0부터 2까지만 대입하면 돼. 자, 2부터 집어넣으시면 자, 일단은 27분의 8이네요. 27분의 8이 밖으로 꺼내 주시고요. 그냥 2를 집어넣읍시다. 그러면은 약분돼서 2분의 11. 2분의 11에 2분의 3제곱. 맞니? 그다음에 이제 0을 넣으면 얘가 0이 되니까 사라지고 1만 남겠네요. 그러면 그냥 1.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뭐 더 계산할 게 없습니다. 뭐라고? 아, 답지랑 다르다고? 답지랑 똑같아, 이 자식아. 야, 답지는 어떻게 나와 있어? 답지는 뭐라 나와 있어요? 27분의 2에 11 루트 22 마이너스 4. 이게 정답이라고? 똑같다니까. 계산 한번 해봐. 자,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 여기는 지금 4를 안으로 집어 넣은 거잖아. 그치? 2 곱하기 4에서 4를 안으로 집어 넣어. 그럼 27분의 2에 4 곱하기 2분의 11 2분의 4제곱이니까 이렇게 써보자. 이렇게 각각 좀 나눠주고 빼기 4 맞지? 그러면 27분의 2에 여기 4는 2의 2제곱이니까 2에서 2분의 3 빼면은 2분의 1 루트 2잖아. 그지? 루트 2고 그 다음에 얘는 11 루트 11이야. 그러면 11 루트 22가 되겠지. 11 루트 22 빼기 4 봐봐 똑같지?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렇게 예쁘게 쓰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답은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정답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길이를 구하시오 했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t를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t, t 루트 t로 놓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속도를 구하면 1, 이게 항상 나오겠죠. 근데 지금 t를 집어넣으면 항상 여기 1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공식처럼 쓸 수가 있어. 그게 공식이 위에 나온 게 공식이야. 이게 바로 곡선의 길이 공식이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외우지 않아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예제에서 한번 푼 것처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매번 이렇게 하려면 불편하니까 어차피 이거 위치를 t, t 루트 t로 놓을 거는 뻔한 거잖아. 다시 말해 위치를 t, ft로 어차피 놓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속도를 구하면 1, f''t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속력을 구하면 어차피 루트 1 더하기 f't의 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어찌 이게 속력이니까 속력을 써서 a부터 b까지 적분한 거죠. 아, 그러니까 속력 공식을 그냥 외워버린 거나 다름이 없는 거지. 이해돼? 야, 이거는 내가 풀어줄게. 문제 3번 내가 이 공식 써서 풀어줄게. 봐봐. 이게 지금 fx인 거잖아. 그지? 그럼 어차피 속력이 1 플러스 f'x의 제곱의 루트 씌운 이게 속력일 거야. 그지? 그리고 t로 써도 되고 x로 써도 상관없죠. 자, x로 한번 써볼게. 그래서 1부터 2까지니까 요렇게 쓴 요게 바로 공식이 된다고. 계산 니네가 해라. 응? 계산까지 하면은 너무 강의가 길어질 것 같아. 자, 계산해보시고 아, 공식화해서 풀면은 쉽긴 쉽구나. 근데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는 좀 알고 계셔야겠죠. 위치를 t, ft로 잡았으니까 그런 공식이 나온다는 거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생각 넓히기 하고 마치면 딱 될 것 같죠? 자, 생각 넓히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이클로이드 곡선 기억나시나요? 그 최단 강하 곡선이라고도 하죠. 최단 강하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내려갈 수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속도감을 최대한 체감할 수 있도록 수영장 미끄럼틀을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따라 설계하기도 한다. 아, 제일 빨리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게. 그치? 자, 뭐가 어쨌든 간에 자,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어느 미끄럼틀을 설계할 때 이용한 곡선이다. 이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T에서의 위치가 위치 줬네. 다 필요 없어. 사이클로이드고 나발이고 어차피 위치 줬잖아. 그러면은 속도 구할 수 있고 속력 구할 수 있고 지금 원하는 것은 0에서 파이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속력을 해서 적분하시면 되겠죠. 자, 빠르게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얘를 속도를 먼저 구하시면 자, 미분해야겠죠. 그러면 3의 1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은 3의 마이너스 코사인을 미분하면 그냥 사인이죠. 그럼 3 사인 t가 되겠네요. 됐어. 그러면 속력은 루트 이렇게 되겠죠. 다들 열심히 계산하시면 여기까지는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루트 18로 좀 묶어냅시다. 루트 18을 꺼내내면은 그냥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 3루트 2죠. 루트 18은 3루트 2 꺼내고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t 이렇게 쓰겠다. 자 그럼 적분을 합시다. 적분은 어떻게 할까요? 자 뭐가 떠올라? 반각 공식이 떠올라야 돼. 반각 공식. 자 요거 이거 공식 떠올라야 된다고 얘들아. 알았지? 자 반각 공식. 그러면 여기서 2만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공식 적용해서 다시 써보면 3루트 2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1 마이너스 코사인 t 대신에 루트 2 사인 제곱 2분의 t dt 이렇게 들어올 것이고 자 루트 2는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얘랑 만나서 6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얘는 절대값이 씌워지는데 그러니까 제곱하고 루트가 사라지면서 절대값이 씌워지는데 어차피 0부터 파이까지 2분의 t니까 그 항상 양수겠죠. 그쵸? 0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사인 2분의 t가 됩니다. 좀 깔끔하게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6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사인 2분의 t dt. 자 그럼 이제 적분 맘 놓고 하면 되지. 자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자 2분의 t에서 2분의 1이 나오니까 없애주기 위해서 2를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t 이렇게 써주십니다. 됐지? 0부터 파이까지. 자 마무리 계산하시죠. 자 파이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2분의 파이니까 0이죠. 됐고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은 1이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 정답은 12가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0에서 파이까지 전피가 움직인 거리는 12가 된다는 것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로이드 곡선에서도 우리가 이런 그 위치 함수만 알면은 움직인 거리, 이 평면에서 움직인 거리는 쉽게 계산을 해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의 핵심은 이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고 어쨌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 많았고 미적분 강의가 저도 끝나서 상당히 홀가분합니다. 시험까지 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미적분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선생님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